오랜만에 용품 관련해가지고 유튜브에 글을 올려봅니다. 찍어보고 있어요. 지금 비가 밖에 막 오고 있는데, 복싱 커뮤니티 이런 데를 뒤져보니까 사람들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 주제가 이 헤비히터 회사 글러브에 대한 거였는데, 헤비히터 고질병이 엄지 통증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여가지고 이걸 좀 지적하고 넘어가 볼까 해요. 설명드리고. 한동안 이렇게 용품 관련된 글을 안 올리고, 또 이제 글도 거의 90% 다 가까이 글을 내렸어요. 그 이유가 이제 해외 업체들 중에서 이제 디나르도, 국내 업체들 몇 군데서 이제 고소한다고, 이게 성립은 사실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사건 사고가 생기고 제가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게 서로 장기적으로 피해가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글을 다 내리고, 용품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해야겠다 이러고서 글을 안 올린 지가 1년인가 1년 반이 넘었어요. 근데 한번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오늘 한번 제가 차 안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차 안에 있던 글러브들입니다. 차 트렁크에 더 훨씬 많은데, 우선은 엄지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합적이에요. 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글러브를 보면 엄지가 일자로 앞을 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옆으로 살짝 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미처럼 다른 것보다 더 안쪽으로 말려 있는 글러브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안으로 말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S자 트위스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엄지 모양이 되게 제각각이에요. 회사들마다 자기들만이 추구하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설계 방향이. 그래서, 그리고 사람 손은 주먹이 사이즈도 다 다르고, 이 손가락 길이라든지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래 길이라든지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글러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보시면 쇼리 같은 경우는 약간 앞으로 나가면서 안으로 말려있는, 그리고 타이틀 글러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일자로 보고 있는, 그리고 이제 가미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주먹을 쥐는 형태로 해가지고 쥐어져 있는, 이것들이 다 장단점이 있고, 장단점이라고 사실 할 수는 없죠. 사람들마다 자기가 쾌적함을 느끼는 이 개념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정권이 닿는 부분부터 엄지,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요 부분이 여기잖아요. 여기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엄지부터 요쪽이 요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 말이에요. 손이 안쪽에서. 그래서 여기랑 여기까지의 길이가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패딩 두께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손가락이 닿았는데 여기가 한 3cm 밖에 안 되고, 평균적으로는 4에서 5cm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 길이가 4에서 5cm 정도가 평균이에요. 근데 조금 더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3cm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여기가 짧은 형태에서 이게 손가락이 앞을 보게 되고, 패딩이 비교적 얇다 그러면 비교적 이 손가락이 닿기 좋은 거예요. 이렇게 딱 쥐었을 때 이런 모양이 되니까. 그래서 이 손가락 이제 이 손가락 위쪽에 패딩이 두터우면 이렇게 잡혀도 때렸을 때 손가락이 부딪히지가 않아요. 복합적으로 손을 쥐는 모양, 방향, 근데 이렇게 또 앞을 보더라도 이렇게 쥐게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쥐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마다 전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내 니즈에 맞는 건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위닝 좋다고 썼는데 난 별로더라 이런 사람도 많고, 저도 위닝 썼다가 엄지 다친 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손에 맞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글러브는 사실 답이 없어요. 대신에 어떤 게 더 안전하다, 이런 객관적 관점에서는 어떤 게 더 좋다, 안전하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손을 껴본다, 착용감이 좋다, 착용감이 나쁘다, 이런 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닝을 쓰레기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3만원짜리 하피 글러브, 합성 피어 글러브가 내 손에 제일 잘 맞았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먹을 쥐기에 따라서 잘못 치면 쇼리 같은 경우에도 엄지가 닿아가지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헤비히터인데요. 방금 전에 봤던 쇼리랑은 조금 다르게 이 엄지부분 좀 뭉툭하고, 방향이 쇼리는 앞으로 좀 뾰족하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뭉툭하게 해서 약간 오히려 감이 쥐는 느낌에 가깝게 좀 쥐어지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쥐어져요. 근데 그래서 너클 파트 부분에 이렇게 손가락이 닿는 느낌보다는 아마 세로훅이나
그 가로호흡을 쳤을 때 정확히 너클 파트가 닿지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쳤을 때 엄지가 부딪히는 현상이 좀 많을 거라고 보이는 구조예요. 그리고 다른 글러브들에 비해서 제가 말했던 엄지에서 이 정권부로 이어지는 이 폭이 비교적 다른 것보다는 조금 짧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패딩이 좀 얇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이 엄지손가락이 다른 것보다 닿는다는 느낌은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데요. 이걸 또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손 구조에 따라서. 사람이 이 안쪽으로 손가락이, 만약에 제가 손가락이 이만큼 길어요. 지금보다 한 20%가 더 길다. 그러면은 이 손을 넣었을 때 이 끝에, 글러브 끝에 닿잖아요. 근데 요만큼이 닿아야 돼. 그러면 이만큼만 닿았어요. 만약에 제 손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글러브에 다 끝에까지 말려 들어가지 않고 요 정도밖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너클이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해져요. 이렇게 치게 되고 손가락으로 치게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요 길이가 글러브랑 잘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잡힌다. 그럼 좀 더 편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 손 길이, 폭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 느낌이 굉장히 달라져요. 이게 되게 어렵죠. 그리고 이 손바닥 폭도 중요하거든요. 손바닥 폭이 제가 좀 얇아요. 그러면은 이 폭이 넓잖아요. 그럼 제 손이 이렇게 들어간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안에서 움직이면서 그립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글러브, 자기 손에 맞는 사이즈의 적정 온스, 적정 사이즈, 적정 브랜드 글러브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냥 헤비히터만의 엄지손가락 고질병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글러브 브랜드들은 너무 많고 각자 그거에 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랑 이게 맞지 않다고 해서 이게 고질병, 고쳐야 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헤비히터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구조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헤비히터는 헤비히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어느 정도의 팬층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헤비히터가 좋다고 사용하는 팬층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설계를 막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품 바리에이션 자체를 바꾸면 모를까? 예를 들어서 헤비히터 H6, H7 뭐 이런 거 나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다른 모델은 조금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H6가 이런 구조가 마음에 들어서 팬이 됐는데 이걸 갑자기 사람들이 몇 명이 뭐라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어떻게 설계해서 바꿔서 약간 뭐 위닝처럼 바꿔야지, 이렇게 해서 만약 바꿨다 쳐더라도 이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기존 고객들은.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 바리에이션이 있는 거예요. 회사들에 딱 위닝은 지금 거의 뭐 한두 개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만은 헤비히터, 타이틀, 아디다스, 뭐 라이벌 이런 회사들은 수십 가지의 제품 바리에이션을 만들잖아요. 그 이유가 내 브랜드로 다 데려오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 바리에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글러브들은 거의 모두 설계가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헤비히터라는 회사도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H7이나 H6 이런 걸 낀 다음에 헤비히터의 고질병이야, 그 브랜드의 고질병이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만 하더라도 아디 파워, 아디 스피드, 틸트,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이 전부 착용감이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팬층도 달라요. 아디 파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디 파워만 쓰고 아디 스피드 쓰시던 분들은 아디 스피드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팬층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헤비히터도 마찬가지로 이 브랜드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개발자들이 있고. 근데 이게 고객들 말을 무조건 수용하면 그 업체들의 그런 아이덴티티, 그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립니다. 가미 글러브 같은 경우에 되게 특이하잖아요. 올드스쿨 스타일로. 근데 가미 글러브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이거 팬층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팬층 분들은 또 이걸 엄청 좋아해. 그래서 엄지도 제대로 안 말리는 글러브가 글러브냐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그게 모두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미 글러브를 트레이닝 쓰니까 너무 타격감도 좋고 내 주먹에 딱 맞춤 핏이고 좋고, 근데 이런 분들은 가미를 쓰면 돼. 그리고 또 쇼리를 쓰면, 쇼리를 좋은 사람은 또 쇼리를 쓰면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 어떤 제품 라인 하나로 브랜드를 자체를 그냥 평가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내 손에 안 맞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거는 그런 주관적 평가보다는 그냥 아예 제가 아싸리 갈라가지고 내부를 보여주고 알아서 평가하세요, 이런 컨셉이었잖아요. 근데 최대한 주관적 평가는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제가 3년 전 막 이러니까 더 어릴 때니까 조금 더 언어적으로 제가 좀 거친 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평가를 할 때 글러브는 최대한 내가 답이 아니라는 생각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쓰려고 글러브도 직접 만들어보고 이러지만 제 손에 맞게 만들어요. 제 손에 맞게, 내 손에 넣었을 때 기분이 좋게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손이 작거든요. 그럼 이 손에 맞춰서 제가 이걸 구조를 짰기 때문에 손 큰 사람이 제 글러브를 끼면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아직 한 번밖에 안 써봤어요. 지인분 걸 써본 댐프시롤이라는 글러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댐프시롤이라는 글러브도 호불호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퀄리티나 아니면은 브랜드의 이런 가치관 이런 거는 제가 논외로 두고 착용감에 대해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댐프쇼를 불편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엄청나게 내 인생 글러브라고 해요. 이것처럼 완전히 평가라는 거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댐프쇼를 쓰니까 내 손에 딱 맞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너무 타이트해서 피가 안 통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글러브는 공산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맞춤 정장이 아니에요. 근데 정장을 사가지고도 불편해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 바꾸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불편하다고 하면 이게 되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그러면 제품을 바꾸든지 브랜드를 바꾸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랑 맞지도 않는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입고 이 옷이 나랑 안 맞으니까 그 브랜드가 다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러브를 고르는 가치관 선택에 대해서도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죠. 난 타격감이 좋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타격감에 중점을 두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많이 용품을 구매하는 용도는 트레이닝 용도가 아니고 스파링 용도거든요. 왜냐면 사실 트레이닝은요 어떤 글러브를 쓰건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스파링 글러브는 안전해야 된다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라이벌 RS1이라든지 아디스피드라든지 제가 패딩이 두껍고 패딩 내구성이 높고 그런 구조적으로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글러브를 제가 추천했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 난 어떤 게 타격감이 좋더라 농부야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타격감과 내 기분과 착용감은요 지극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추천했던 것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패딩에 초점을 잡아서 패딩의 구조와 안전성에 대해서만 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쇼리가 별로라, 저는 쇼리가 별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쇼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뭘 알아. 글러브는 저는 최소한 몇천만 원을 썼던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무조건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손에 안 맞다. 그리고 내 손에도 안 맞거니와 패딩 구조가, 저는 쇼리도 다 잘라봤습니다. 근데 쇼리 구조가 아디스피드가 더 우월하더라고요. 구조상. 왜냐면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고급 제품이긴 해요. 고급 제품, 고급 가죽을 쓰고 막 이렇게 되니까 장인이 생산하고 1인 장인이 생산하고 일본에서. 근데 한 사람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틸트나 아디스피드, 아디파워 이런 건요. 기업에서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업체에서 한 거랑 그 전문 개발자들과 이 브랜딩을 해나가는 업체에서 한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단순하게 쇼리 같은 경우는 그 아디다스 마크만 넣은 거란 말이에요. 설계는 아디다스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아디다스 쇼리보다는, 쇼리라는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브랜딩도 하고 한 사람이 제작하고 한 사람이 뭐 하고 이런 거니까 퀄리티 설계 구조 자체가 아디다스 틸트나 아디스피드나 이런 제품들에 따라올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제 기준이죠. 전 그래서 아디다스에서는 아디스피드나 틸트 이런 것들이 좀 퀄리티가 높고 설계를 굉장히 신경 써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굉장히 글러브가 좋다 나쁘다는요 주관적인 것이 대부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디다스뿐 아니고 헤비비터뿐 아니고 댐프시롤 감히 이건 호불호가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리뷰 같은 것도요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그 헤비터를 좋게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위닝이 나는 안 좋다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 제가 쇼리 얘기했던 것처럼 쇼리를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전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좋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인터넷에서 나 쇼리 써보니까 별로더라 이러면 무슨 가치가 있는 말이냐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최대한 조금 내 생각만이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해야 될 거고 다른 분들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참고를 하더라도
내가 저걸 참고만 할 뿐이지 저게 정답이라고 인식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정답이 아니라는 전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염두를.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은 해주되 이게 그냥 답을 탁 내려버리는 건 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러브들의 구조상의 문제들로 착용감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다. 그게 결론이고요.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일본, 뭐 한국에서도 감히 뭐 신도 몇 개 있죠. 그리고 유양도 있고 뭐 있고, 그리고 뭐 중국, 파키스탄, 멕시코, 뭐 미국, 뭐 유럽 이런 식으로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파키스탄 글러브들과 중국산 글러브들이 많은 이유는요, 그냥 생산력 차이 때문입니다. 생산력과 노동력 차이.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미 글러브를 진짜 돈을 들이면,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더 좋은 폼과 더 좋은 가죽과 더 좋은 걸 갖다 놓으면 가미나 유양 이런 회사들에서 위닝 정도의 제품을 못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위닝이 솔직히 말해서 60만원, 70만원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없다고 보는 게 뭐냐면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깨 원가가 솔직히 얼마나 되겠습니까? 스펀지나 이제 가죽을 아무리 좋은 걸 써도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건 이미 브랜드력이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브랜드의 가치가. 그랜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랜트나 노복식 노라이프도 지금 60만원, 뭐 100만원, 150만원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했어요? 10몇만 원이면 샀었단 말이에요. 그랜트도 20만 원대였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계속해서 오른 거란 말이에요. 마케팅 비용도 지출이 되고 막 협찬도 들어가고 브랜드력이 올라가고 하니까 거기 이제 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거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브랜드 파워란 말이에요. 구찌나 에르메스 이런 데서 조그만 열쇠고리 하나에 몇백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하겠어요? 단순 가치는 원래 얼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가 가야 할 거는 이 브랜드가 얼마나 가성비가 좋냐, 이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브랜드를 고객들이 이용하고 가치를 느낄 것인가, 이런 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부가가치적으로. 단순하게 내가 10,000원에 떼와가지고 11,000원에 떼가지고 많이 팔아먹겠다 이래가지고 팔리는 시대가 지났어요. 그렇게 박리다매로 파는 시대가 지났고, 이제 사람들은 이 무한 경쟁 속에서 특별성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싸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닝이 10만 원이잖아요. 이런 아성이 아닐 겁니다. 이런 느낌이 아닐 거예요. 위닝은 기다리는 맛도 있고 막 선수들이 다 쓰고 뭔가 비싸고 고귀해 보이고 하니까 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가미 글러브라든지 유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브랜딩을 잘 해가지고 하면 사실 끌리는 건 없어요. 가미라든지 일본 그 위닝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이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조금 그 나라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멕시코 글러브가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는 멕시코 글러브는요, 원래 원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착각들 하시는 건데요. 그 물류비용은 어차피 수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생각보다 대량 발주를 하면은 배송비도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그 제작 단가도 사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멕시코 글러브 자체가요. 파키스탄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멕시코 GDP나 멕시코 그 최저 시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멕시코 평균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멕시코 글러브가 이게 위쪽으로 평가받는 거는 그 종주국의 이미지를 가져간 거예요. 멕시코 하면 알아주니까 막 카넬로다 뭐다, 멕시코 거면 왠지 좋을 것 같거든. 근데 사실 그렇게 생산 단가가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멕시코가. 예를 들어서 비싸려면 이탈리아, 영국, 뭐 일본 이런 데가 비싸야지. 세조시급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재료도 비싸고 다 비싼 그런 나라들에서 생산을 하니까, 또 이제 이런 나라들에서는 대량 생산 공장 단지라기보다는 일본, 뭐 영국, 뭐 저기 이탈리아 이런 데 보면 그 국가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장인 정신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더 좋은 제품을 쓸 것 같고, 뭔가 가죽도 더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좋긴 하지만요, 그 나라 브랜드 그런 제품들이. 근데 이게 거의 다 이미징이거든요. 그 가죽을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으로 글러브를 만들어서 몇백만 원 받아야 된다. 근데 몇백만 원짜리 이탈리아 가죽이 찾기 어려워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글러브 하나를 만드는데 소가죽으로 만들면 소가죽이 한 10,000원 들어갔다. 근데 이탈리아 가죽을 쓰면 2만 원이 들어갔다. 근데 10,000원짜리 소가죽 글러브는 10만 원을 받고, 이탈리아 가죽을 2만 원짜리 쓴 거는
뭐 200만 원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브랜드가 가지는 이미지, 그런 국가가 가지는 이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제품에 한몫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런 반면에서 지금 파키스탄이나 중국에서 중국산 제품들에서 욕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이 OEM이니까. 그 쉽게 말해서 가미는 자기 공장, 위닝도 자기 공장. 그런데 파키스탄이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인건비가 낮고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공장 단지를 뭐랄까 재봉? 그 업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업계 자체를 나라에서 밀어주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뭐 태양광 밀듯이.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것 미는 사업이에요. 그 나라에서. 그렇다 보니까 생산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에서 외주를 많이 넣거든요. 인건비가 싸고 생산 단가가 싸고 전부 싸니까 대부분의 업체들에서 내 공장을 갖는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공장을 돌리려고 하면 예를 들어 글러브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글러브 색깔별로 가죽들 몇만 평씩 몇천 평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죽 봉제사 데리고 있어야 되고, 가죽 재단사 있어야 되고, 뭐 재단 기계 있어야 되고, 무슨 박음질 사이즈마다 기계 다 따로 있어야 되고, 이 회사를 하나 만들려면요, 글러브 전문 회사를 만들려면 돈이 억대가 들어갑니다. 근데 억대를 들어가는데 내가 이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연 5천만 원밖에 못 벌 것 같다, 예를 들어 생각을 한다면요, 공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들은요, 그런 어떤 법인이나 좀 큰 업체에서 아디다스라든지 라이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서 달려드는 게 아니라면요, 일반적인 개인 기업, 영세 기업들에선 공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OEM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국내에 생산하다도 외주를 주거나 뭐 OEM 생산을 하거나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OEM이 그러니까 공장 단지 하나에서 내가 개발만 해가지고 원하는 걸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내가 아예 설계를 해가지고 도면을 넘겨서 해주는 거랑 그쪽에 있는 도면을 받아서 그냥 대충 수정해서 하는 거. 근데 지금 후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제품 개발 같은 건요, 중국이나 이제 파키스탄에 몰드가 다 있어요. 위닝 몰드 그대로 딸 수 있고요. 웬만하면 다 딸 수 있어요. 그냥 안 하는 거지. 그만한 짝퉁 소리 듣고 어차피 브랜드력이 상쇄돼 버리니까. 그래서 약간씩 바꿔서 출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라이벌 제품, 아디다스 제품, 무슨 제품, 쇼리 뭐 이거 중국이랑 파키스탄에 몰드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하면요 1:1 복사가 돼요. 약간의 품질 차이는 있겠지만요. 근데 다 복사가 됩니다. 중국 사이트만 뒤져봐도요, 쇼리랑 1:1로 복사한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그 나라에서 이런 짓들을 하니까 우선 이미지가 안 좋고요. 파키스탄이나 이제 중국에서 이런 통수를 많이 치니까, 그리고 돌림 몰드를 쓰니까 신뢰도가 낮고, 그냥 저거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뭐 헤비터나 뭐 아디다스 뭐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거기서 이미 신뢰도가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고, 또 이제 파키스탄이나 이제 중국 공장들에서는요, 이거를 예서 아디다스에는 파키스탄의 공장인데도 아디다스 전용 공장일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공장에서 10명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5억이 필요하다. 5억이 필요한데 5억을 팔아주니까 전용 공장이 될 수 있어요. 10명이 365일 일해도 일이 있으니까. 근데 다른 업체들, 쉽게 말해서 헤비터라든지 뭐 트위스코라든지 이런 회사들은요, 전용 공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MOQ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파키스탄이나 중국에 있더라도 직원이 몇 명 있겠어요. 제가 말했다시피 재봉사 있어야 돼, 뭐 재단사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돼, 뭐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한 명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그 물량을 못 받아내요. 한 명이 못 해요. 근데 한 명이 못 하는 거를 트위스코나 이제 헤비터나 이런 것처럼 아디다스처럼 아예 글로벌로 물건을 막 몇만 개씩 빼는 회사가 아니고 국내에서 웬만큼 소화를 하는 업체들은요, 자체 공장을 가졌을 때 수익 타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OEM을 주게 되는데, OEM을 주게 되면 그 회사는 그냥 하청하도기 때문에 트위스코나 헤비터가 아니어도 얘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디다스 틸트를 복사해갖고 조금 수정하고 싶어. 그래서 이걸 내가 중국 공장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1:1로 따주세요. 따고 내가 요 라인은 요만큼 더 팔 거예요. 저는 틸트인데 완전 과한 틸트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제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그만뒀어. 그럼 근데 그 몰드나
아디다스 이 디자인 이런 게 중국이나 파키스탄 이런 데서 그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돌아가요. 계속 공유하고 패턴을 막 공유하고 이걸 그대로 뽑아가지고 재료를 좀 더 싼 걸로 바꿔가지고 막 납품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몰드 자체를 자기들끼리 막 돌렸으니까 그 나라에서 그 생산자들에 대한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 신뢰도가 엄청나게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을 딱 생각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제가 중국 분들이 보면 죄송하겠지만 짝퉁, 가짜 막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뭔가 안 좋게 느꼈죠. 메이드 인 차이나라면 왠지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웃긴 건요. 그 플라이 스포츠 X 모델 그게 중국산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국 공장이잖아요. 그리고 라이벌도 중국 공장이고요. 라이벌도 중국이랑 파키스탄 두 군데서 만들죠. 프라이즈링이 뭐 일본제다 하시는데 프라이즈링도 메이드 인 파키스탄 OEM입니다. 자체 공장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그 국가의 이미지를 많이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플라이 스포츠 그 프리미엄 브랜드 몇십만 원짜리 만들고 조금 로우한 모델 만들었잖아요. 그 모델도 30만 원이 넘어갔는데 그거 중국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브랜드력 플라이 스포츠나 라이벌은 브랜드 파워로 인해서 생산지 이미지를 지운 케이스예요. 굉장히 잘된 케이스죠. 아디다스, 라이벌, 플라이 스포츠 이런 데들은 생산 국가의 이미지를 브랜드 이미지가 잡아먹은 성공한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못 나간 업체들은요. 글로벌로 못 나간 우리나라 이제 내수 시장을 좀 타겟으로 한 업체들 있죠. 그런 업체들은 파키스탄이라고 무조건 욕을 먹어요. 근데 사실은요, 다 어떻게 보면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라이벌이나 아디다스나 이런 업체들은 그런 기업의 사이즈가 크니까 이 개발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공장을 컨트롤하는 거나 아니면 자체 공장을 운영한다던가 뭐 이런 거지만 단순하게 국가 이미지만 봤을 때는 플라이도 중국입니다. 그건 좀 아셔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지금 글러브 같은 거를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랜 시간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공장을 3년, 2년 동안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내 거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어줄, 내가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내 한국에서 만들어줄 사람을요 2년 내내 찾았어요. 근데 없어요. 유양 스포츠에도 전화해가지고 혹시 콜라보레이션으로 제 제품을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생산 능력이 없대요. 대량 발주 500개, 1000개를 생산할 능력이 없대요. 왜냐면 혼자 만드시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량 발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내에서. 그리고 유양이나 이런 데서는요. 예를 들어서 뭐 기계로 이런 것도 자를 때 업체들의 1000개, 500개 생산하게 되면 이거 기계로 칙칙칙칙 찍어가지고 그냥 빠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개인이 만들 때는 재단도 다 일일이 다 해야 되고 한국에서 뭐 이걸 인쇄해주는 인쇄사, 뭐 재봉해주는 재봉사, 재단사, 모순사 이걸 다 구비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고 다 망했고요. 옛날에 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한국 분들을 제가 다 만나고 전국으로 돌아다녔어요. 근데 다 그만두셨고 야 그거 젊은 청년이 열심히 알아보고 다니는 거 알겠는데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왜 하냐. 이거 몇 개 나가지도 않는데 나 어디 납품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발주량도 적은데 뭐 이 사람 다 잡아놓고 시간만 낭비하더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만들면 원가가 5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이게 10개밖에 안 나가면 50만 원인데 50만 원 받자고 내가 이거 생산을 왜 하냐. 최소한 이걸 하려면 너네가 1000개씩 이렇게 가져가 줘야 내가 남는데 돈 1000만 원이라도 남겨 먹는데 1000개 발주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그만한 인력 투자를 하기 어렵다. 이 답변을 제가 2년 내내 들었어요. 그리고 해주겠다는 업체, 뭐 가방 공장 이런 데서 해주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쓰레기입니다. 왜냐면 글러브에 대한 구조, 설계 이걸 이해 못하고 그냥 봉제에만 신경 써가지고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포기를 했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지금은 결국 찾아가지고 제가 OEM 공장하고 한국 공장 두 군데서 지금 개발을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하면 안 되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힘들게 찾았어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한국 공장에서 어떻게 부탁했냐면 막 몇 시간 거리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빌었어요. 나 이 사업 너무 하고 싶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만들고 싶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내가 뭔가 만들어도 욕 안 한다. 그래서 난 그걸 갖고 가고 싶다. 그래서 OEM하고 코리안이랑 투트랙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쪼르고 선입금까지 막 해줬어요. 제작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개발 착수비입니다 하고 돈 줘버리고 이러니까 진행을 한 거지. 한국에서 제품 만들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가미 같은 경우에는 역사도 워낙 오래됐고 납품처들도 수십 년에 걸쳐서 많고 기본적으로 나가주는 기본 수량이 있어요.
근데 스타트업 기업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신생 코리아 브랜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최근에 서로 이제 팔로우 되어 있는 인친분인데, 그 312라는 브랜드 만드신 분도 OEM 생산이잖아요. 한국에서 생산하시긴 했는데 제가 글을 보니까 한국 공장 장인한테 부탁해서 만든 거더라고요. 자체 공장은 아니고. 근데 다 이런 식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브랜드들이 생겼는데 누가 한국에서 안 만들고 싶겠어요. 근데 자, 여건 안 돼. 만들어주는 곳도 없어. 인건비 비싸. 여기서 만드는 수입 타산 안 나와.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 수가 없어. 그렇다 보니까 OEM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OEM을 누가 제일 잘해? 뭐 일본에다 외주 주면 누가 하겠어요? 뭐 쇼리한테, 저도 쇼리랑 옛날에 얘기를 많이 해봤지만 말 진짜 오지게 안 듣습니다. 그래서 뭐 해달라면 절대 안 해주고, 막 내 장인의 이런 어떤 명예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너가 요청하는 수정을 해줄 수가 없어. 막 이러고, 뭐 플라이 스포츠 이 회사에다 연락해가 영국 회사에서 뭐 이거 해줘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만한 나라가 파키스탄,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OEM은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이 글러브랑 이런 수요도 없는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없으니까, 아니면 내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OEM을 많이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파키스탄이나 중국산이라고 해서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만들어 보세요. 진짜 힘듭니다. 진짜 돈을 막 때려 박는 거 아니면, 사업이라는 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한국에서 글러브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 부지 구입하고 기계 몇 천만 원짜리 몇 개 갖다 놓고 직원들 몇 명 재봉사 무슨 사 다 갖다 놓고, 그래서 글러브 몇 개나 팔겠다고. 그게 뭐 1000개, 2000개, 5000개 나가주면 몰라. 근데 그게 아니면 이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5천만 원 벌려고 5억 투자하는 정신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은 자기가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만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그 어설픈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이나 파키스탄이나 OEM 주는 게 훨씬 잘 만듭니다. 진짜 이거 사실이고, 왜냐면은 국내에는 그 글러브 제작의 불모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글러브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장인이 많지가 않고, 그 봉제 방식, 파이핑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글러브의 구조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쉽게 말해서 가방 만들던 사람한테 글러브 만들어봐라, 장인한테. 그럼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 운동에서 왜 패딩이 이렇게 구조가 돼야 되는지, 주먹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 상태로 그냥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퀄리티가 낮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어떤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라고 하면 안 되고 A라는 브랜드다. 그러면 A라는 브랜드를 내가 국내 시장 타겟팅을 해보니까 15만 원 정도에 내가 내 브랜드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국내에서 그러면 내가 이걸 한 5만 원 정도에 만들어야 어느 정도 남겨 먹을 거 아니에요. 차 떼고 포 떼고. 그러면 5만 원을 한국에서 만들게 되면 5만 원 단가를 맞춰주십시오 하면,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 재료값을 아끼게 됩니다. 재료값이나 이런 다른 공임 같은 걸 좀 아끼게 돼요. 그래야지 이게 그 최소한의 단가를 맞추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나 파키스탄 이런 데서 생산을 5만 원에 한다 치면요, 얘들은 엎드려 절합니다. 퀄리티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근데 얘들이 파키스탄이랑 중국 것들이 다 그 퀄리티가 평균적으로 낮은 이유는요, 능력이 아니고 그 봉제 기술사들이 한국보다 솔직히 파키스탄, 중국 사람들이 훨씬 잘 만듭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국내 장인들이 글러브 개발해가지고 100개 만들 동안 걔네 나라 애들은 1000개, 10,000개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도가. 근데 왜 그렇게 만드냐면 이 OEM을 주는 사람들은 파키스탄이나 중국에서 오더를 하는 이유가 싸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가를 깎습니다. 단가를 무조건 깎아요. 근데 싸고 좋은 제품은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원가를 낮추려고 애초에 중국에다가 발주를 넣은 거기 때문에 단가를 5만 원씩 안 주려고 해요. 무조건 야 10달러만 깎아줘라, 5달러 더 깎아줘라, 내가 1000개 시켰는데 5달러 더 깎아줘, 이러면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그 사람들도 돈을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퀄리티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봉제도 천천히 해야 되는데 시간은 돈이니까, 그래서 봉제도 그냥 후다닥 맞춰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퀄리티를 낮춘 거예요. 근데 인건비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돈을 많이 주겠다 해버리면요, 재료가 훨씬 더 좋은 걸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만 원짜리 글러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B급 가죽을 써야 된다 그러면 중국에다가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플러스 A급, S급으로 해달라 그럼 해줘요. 그래서 근데 그걸
걔가 우리한테 사기칠 수는 있지. 근데 그런 걸 신뢰관계가 있는 관계라고 하면요, 돈 주는 만큼 퀄리티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중국에서 퀄리티 A급을 만들어서 가져와봤자 플라이스포츠 같은 업체 아니면 20만원 30만원에 못 팔기 때문에 단가를 올리지 않는 거예요. 중국산을 수입하면 10만원 정도 못 받기 때문에 단가를 깎아야 10만원에 팔아도 남으니까 단순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OEM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은요, 돈을 많이 주면 됩니다. OEM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설계에 많이 참여하고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브랜딩을 노력을 하면 OEM이어도 퀄리티가 좋을 수 있어요. 오히려 제가 한국에서 글러브 같은 걸 만든 거를 몇 개 봤는데 처참합니다. 그냥 이게 글러브를 아예 만들 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가죽 장인이라고 해서 맡긴 거예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럴 바에야 글러브 자체를 만들어 본 업체한테 주는 게 더 이득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반봉제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이 글러브를 이거 아니에요. 감이 아닙니다. 감이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거 뭘 만져야 되지? 어쨌든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그런 브랜드들은요, 중국이나 파키스탄 이런 데서 반봉제를 해서 옵니다. 오고 이 파이핑이나 이 마감만 한국에서 해요. 그리고 몇 가지 손을 봐요. 그래서 국제 이제 그 수출 이 법상 과반이 한국에서 총액이 지출이 되면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봉제 제품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세탁해서 판매하는 업체들도 덜어 있습니다. 우리 복싱뿐이 아니고 모든 이런 곳들에서요. 의류하시는 분들은 제일 잘 아시겠죠. 중국에서 10,000원짜리 옷 수입해가지고 택가리 해가지고 10만원 20만원 받는 거, 그런 게 복싱에도 있고 다른 모든 제품들에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황된 것에 어떤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사실 헤비터 개발자, 초창기 개발자분도 저랑 친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만두셨기 때문에 제가 헤비터랑 이제 연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만, 그때도 헤비터 초창기 그만두신 개발자분이 저한테도 전화하고 여러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한국 공장을 그렇게 찾았어요. 근데 그분도 한 2년 찾다가 못 찾았어요.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한국인들. 예를 들어 제가 한국 공장을 몇 군데 찾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브랜드라고 해야 돼요? 어떤 글러브를 중국에서 생산을 해요. 그 어떤 브랜드를 중국에서 생산하면 비싸봐야 20달러에서 30달러입니다. 달러로 치면 한 3만원대의 글러브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3만원대 글러브를 만들어서 수출 수입 뭐 하고 이런 거 차 떼고 포 떼고 4, 5만원 만든 다음에 그 4, 5만원짜리를 이제 15만원, 20만원, 25만원 이런 식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율이 괜찮잖아요. 근데 한국 제품들은요, 원가율이 엄청나게 높고 인건비도 비쌉니다. 그래서 원가 3만원 이렇게 못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헤비터급의 글러브를 만들어서 내가 납품을 받으려고 하면 한국에서 만들면 돈 10만원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돈 10만원 안 받으면 일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헤비터급의 글러브를 10만원에 갖고 와가지고 내가 세금 떼고 못 떼고 차 떼고 뽀 떼고 얼마에 팔아야 그만한 수익이 남을 것인가?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바라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자체 공장을 가진 회사는요, 감이나 유양도 1인 기업입니다. 쇼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아닌 이상은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장인들하고 콜라보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OEM 방식 마찬가지죠. 우리가 중국에 OEM을 주듯이 한국 공장에다 OEM을 줘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 수는 있는데 자체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이윤이 남지 않습니다. 투자 대비. 예를 들어서 글러브 이런 거 여러분들이 돈 될 거라 생각하시냐면요, 효율 정말 안 좋은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글러브를 내가 한국 공장에서 만들 거다. 그럼 몇 개나 나가겠어요? 복싱 카페 가서 공구한다 몇 개 나가겠어요? 뭐 20개 나갈까? 30개 나갈까? 근데 100개, 200개, 300개 만들 거 아니면 공장을 돌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지금 길게 20분 가까이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제가 리플을 달던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제 의견이니까 오늘은 뭐 업체들한테 어떤 까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런 거 올려도 민감하게 좀 안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지내고 싶습니다. 저도 다음에 뵙겠습니다.